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블루프리즘이 준비한 새롭게 열리는 지능형 문서 처리 자동화 시대 웨비나 5회 시리즈 중 세 번째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신홍준 대리 그리고 이수시스템 정재성 대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홍준 대리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능형 자동화 전문 기업인 SSNC 블루프리즘 코리아에서 근무 중이고 그중에서 AI 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홍준 대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수시스템의 정재성 대리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시스템의 정재성입니다. 저희 이수시스템은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다양한 계열사와 함께 이수그룹의 IT 전문 계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내 시스템 관리를 비롯해서 RPA, 클라우드, HR 솔루션 등 여러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그룹 안팎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RPA 솔루션 담당을 하면서 이 기업들의 더 효율적인 업무, 또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동화 요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RPA 솔루션과 또 IDP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목표한 자동화를 달성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AI 기반 지능형 문서 처리 자동화와 휴먼 인더 루프로 선화증권, 인보이스, 피오 문서 한 방에 자동화하기입니다. 예, 예.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사실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선화증권, 인보이스, 피오 등 문서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무역 거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은데요.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무역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반적인 해상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상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는 운송계약 체결부터 운송 비용 정산까지 총 8가지의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작업 과정에서 계약서, 선적 지시서, 검수 확인서, 선화증권, 인도 확인서, 인보이스 및 영수증과 같이 여러 종류의 문서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문서가 발생하는 만큼 문서 처리를 자동화하는 작업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BL, 즉 선화증권 문서 작업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화증권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BL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부품사로부터 부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요. 부품사는 화물 선적을 통해 화물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면은 화물 운송사는 BL 문서를 부품사에게 발급을 하게 되고요. BL 문서를 전달받은 부품사는 제조사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BL을 전달받은 제조사는 화물 운송사에게 해당 BL 문서를 제시를 함으로써 제조사 측에서 구매한 화물을 안정적으로 인도를 받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해당 과정에서 문서 분류 및 데이터 추출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은 빨간색 박스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화증권, BL 문서는 화물의 소유권, 계약의 증거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해상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BL 문서를 화물 운송사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화물을 안정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문서여서 매우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기존 작업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드리면 처음에 여러 부품사로부터 제조사가 부품을 구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각 회사별로 여러 종류, 여러 양식의 BL 문서를 제조사
측으로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문서를 받은 제조사 측 담당자는 각 문서별로 문서를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서 분류까지 완료되면은 데이터 추출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추출까지 완료가 되면은 각 화물 운송사에게 BL 문서를 제시를 함으로써 화물을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작업에서 담당자가 해당 작업을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해야 될 업무들을 나열을 해보면은 메일 수신, 그리고 문서 분류, 데이터 추출, 데이터 입력, 데이터 대사 작업, 검토 및 승인, 메일 발신과 같은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번거로운 업무를 자동화하고자 OCR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OCR을 활용한다 해도 OCR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어서 해당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OCR 제품이 IDP보다 적합한지 약간 저는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OCR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기존에는 아까 이제 OCR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존의 이런 문서 처리 과정에서 OCR 기술에 의존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OCR 기술을 사용했을 때와 IDP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존 수출입 거래 프로세스에서 OCR을 활용할 때 수출입 거래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IDP를 활용하게 되면서 문서를 받고 분류하고 데이터 추출하고 메일 발신하는 과정까지 전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이제 OCR을 활용했을 때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부품사로부터 각 여러 종류의 BL 문서를 전달을 받은 제조사 측 담당자는 각 문서를 분류를 하게 되고요. OCR은 결국 데이터 추출,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부분만 OCR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OCR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이제 결과들을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서 제조사 측 담당자는 각 화물 운송사에게 문서를 제시를 함으로써 화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OCR을 활용하면서 거치게 되었는데 OCR을 활용하면서 많은 양의 문서에서 데이터를 찾고 추출하는 작업은 이제 OCR이 진행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건의 문서를 각각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제 해당 작업이 올바른 데이터인지 데이터를 대사하는 작업은 여전히 아직도 사람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OCR을 활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담당자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데이터 추출 작업만 제외되고 나머지 업무들은 그대로 기존에 있던 담당자가 진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은 사람이 메일을 받고 문서 분류를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고 올바른 데이터인지 검증을 한 후에 메일 발신을 하는 과정까지 다 사람이 해줘야 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IDP를 활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존 작업에서 이제 부품사로 받던 여러 종류의 문서가 담긴 메일을 수신하는 작업, 그리고 받은 문서들을 분류하는 문서 분류 작업, 분류된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는 데이터 추출 작업과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작업, 그리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메일을 보내는 메일 발신 작업 등을 이제 IDP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존에 있던 담당자들은 이러한 작업들이 완료되고 올바른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기존에 있던 담당자는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검토 및 승인 과정까지 다 거치게 되면은 화물 운송사에게 BL을 제시를 함으로써 화물 인도를 받게 되는 프로세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토 및 승인 단계에서 이제 원치 않은 데이터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각 건에 대해서 DW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IDP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될 업무들 중에서
메일 수신, 문서 분류, 데이터 추출, 데이터 입력, 그리고 데이터 대사 작업, 메일 발신과 같은 작업들은 여전히 이제 IDP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담당자는 IDP가 이제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검토 및 승인 작업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신영준 대리님, 네.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RP를 통해 문서가 이동하고 IDP를 통해 이런 문서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전체 과정을 데모로 한번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데모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먼저 데모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데모 영상의 이제 작업 흐름순을 먼저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저희 블루프리즘 RPA가 이메일을 열고 문서를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메일 안에 여러 종류의 문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문서들을 저희 블루프리즘 디사이퍼에게 문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디사이퍼 IDP는 받은 문서들을 각각 섞여 있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문서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저희 블루프리즘 RPA에서 각 폴더별로 문서 이름별로 폴더를 생성을 하고 각 폴더 안에 해당 문서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디사이퍼에서 분류된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 작업을 거치게 된 후 이제 비구조적이었던 데이터를 구조적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엑셀 결과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제 기존 담당자에게 원본 문서와 결과 파일을 메일을 보내주는 작업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예. 이제 영상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오른쪽 화면이 이메일 화면인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문서, 지금 데모 영상이어서 총 2종류의 문서, 5개의 문서들을 전달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PA는 해당 이메일에서 새 폴더를 생성을 한 후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서 다운로드까지 완료가 되면은 디사이퍼 IDP로 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문서를 디사이퍼가 받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이 디사이퍼 IDP 화면인데 각 섞여 있던 문서들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서는 BL 문서다. 네 번째부터 5번째 문서는 PO 문서다. 라는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서 분류까지 완료가 되면은 RPA 측에서는 각 문서 이름별로 폴더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처럼 BL, 데모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고 그 해당 폴더 안에는 BL 문서들을 저장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 문서인 PO 폴더를 생성을 했고 그 폴더 안에도 PO 문서들을 저장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분류까지 완료가 되면은 분류된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는 과정인데요. 왼쪽 화면이 디사이퍼에서 값을 추출해온 결과고 오른쪽 화면이 원본 문서입니다. 각 필드들을 클릭을 하면서 문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작업 화면에서 수정 및 보정 작업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 추출까지 완료가 되면은 비구조적이었던 구조적인 데이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엑셀에서 가공을 하는 작업 화면입니다. 총 5개의 문서가 있으니 5개의 엑셀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 파일까지 완성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담당자에게 원본 문서와 결과 엑셀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비구조적이었던 문서들을 엑셀을 통해서 가공을 하면서 구조적인 형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냄으로써 이제 데모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예, 예. 데모 잘 봤습니다. 역시 데모를 보니까 이해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 필드에서 문서 자동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재성 대리님,
대리님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문서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최종 확인이 꼭 필요한 문서 자동화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네. 얘기하면 중요도가 매우 높은 문서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이 최종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이 블루프리즘의 인터랙트 솔루션이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사이퍼가 문서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금 말씀드린 인터랙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면 자동화된 작업과 이 사람의 확인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이 자동화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이 중요한 문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장표가 이 디사이퍼와 인터랙트를 프로세스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흔히 과연 중요한 문서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서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죠.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금융문서나 이 법정문서뿐만 아니라 오늘 앞서서 보여드린 선화증권도 매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선화증권은 수출입 거래에서 이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실수나 또 오류가 발생하면 이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자동화 이 워크플로우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자동화 프로세스는 먼저 이메일로 수신된 문서를 RPA가 자동으로 수집한 뒤 이 작업 문서 대상으로 확인되면 디사이퍼가 이 문서를 분류를 하고 데이터를 엑셀로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랙트를 통해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랙트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중요한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검토하는 과정이 번거로웠고, 그로 인해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터랙트를 활용해서 이 필수적인 페이지에서만 또 필수적인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고, 인터랙트의 이 직관적인 UI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 작업 결과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최종 승인된 데이터는 왼쪽 하단에 SAP 등 ERP 시스템이나 혹은 관련 웹 포털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됩니다. 이로써 전체 업무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며 이 작업 현황 또 히스토리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서 이 관리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작업 속도 역시 크게 향상되는 것이죠. 저희 이수 시스템은 이러한 문서 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한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인터랙트에 접속하는 건데요.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이 작업 파일 업로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 선화증권의 사례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 서밋을 하게 되면 이 히스토리 탭에서 작업 파일의 작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된 작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업로드된 이 작업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됐는지 사용자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시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작업 완료도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에 이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 같은 사례에는 사용자가 이제 설정 양식에 직접 엑셀 파일로 다운받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랙트를 통해서 만약에 수정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을 하면 이 선화증권의 인터랙트 프로세스는
끝나게 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는 중요 문서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데모 영상까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자, 그럼 문서 중에서 급히 처리해야 되는 문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바로바로 맞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급히 처리해야 되는 문서. 자, 이런 경우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짜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화가 잘 적용되어 있더라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긴급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인터랙트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RPA 자동화는 설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행해진 작업이 진행되지만 긴급 문서가 발생하면 이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기존의 RPA 프로세스는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수신한 후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긴급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터랙트를 통해서 직접 문서를 업로드하고 즉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존의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메일을 통해서 RPA로 포워딩하여 처리된 프로세스를 오른쪽처럼 인터랙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편리한 UI를 통해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고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긴급 문서는 이 RPA의 이메일 기반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인터랙트의 즉각적인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이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파일을 다운받고 검토하는 단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ERP 시스템이나 관련 웹포탈도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를 통해서 전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자동화되는 것이죠. 이제 준비한 인터랙트의 프로세스에 대해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오늘 이 보여드린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동화 프로세스는 사실 다른 다양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에서 사용한 파일 업로드 양식이 PDF 형식이었지만 인터랙트 솔루션은 특정 파일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파일 양식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랙트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용자는 작업 결과를 앞선 사례 엑셀 외에도 다양한 양식으로 다운로드하고 또 검토를 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신 SAP 등 ERP 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개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랙트는 이 블루프리즘의 RPA에 통합된 솔루션으로 안정되게 연결되며 이 별도의 개발 작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즉, 개발 공수나 별도의 리소스 투입 없이 일반 사용자도 쉽게 개발 없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저희 이수 시스템은 이러한 자동화된 솔루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설명을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AI 기반 지능형 문서 처리 자동화와 휴먼 인도 루프로 선화증권, 인보이스, PO 문서 한 방에 자동화하기라는 주제로 이수 시스템 블루프리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블루프리즘이 마련한 5회 시리즈의 IDP 특집 방송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네 번째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